네, 매일경제TV를 보면 성공이 보입니다. 최현덕의 성공 전략,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 어떤 전략으로 수익 극대화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 가장 먼저 첫 번째 성공 전략 함께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네, 9월 금리 인하 76% 반영, 이 CPI 결과 이후에 좀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이틀 전에는 65% 아래였던 거고, 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 어떤 고용 둔화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50%였던 건데, 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 준비된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결국에는 이제 그 고용 둔화를 우리가 확인했던 거고, 이제 우리 쉬는 동안 PPI, CPI 발표가 됐죠. PPI 같은 경우가 좀 높긴 하고 했는데 3월치가 수정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정된 걸 포함하게 되면은 예상에 부합했던 거고 어제 나왔던 CPI도 예상에 부합되게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카고 상품거래에서 제공하는 이 패드워치인데, 그러니까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트레이더들이 거래하는 거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금리나 어떤 그 가능성 그런 것들을 지금 숫자로 나타낸 건데요. 네. 저기 보시면은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이 30% 아래가 되는 거고. 네. 한 번 금리 인하 가능성이 53%, 두 번 할 게 지금 거의 20% 가까이 나오고 있죠. 요거를 합쳤을 때 76%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 9월까지 가려고 한다면은 6월, 7월 데이터를 또 확인해야 되는 건데 그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아마 요 합이 85%에서 넘어갈 것 같고, 지금 이 인플레 꺾인 거라든가 또 고용 둔화된 거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아마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봤었던 이 76%가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분위기가 확 바뀐 게 뭐냐면 지금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이 있던 건데 네. 이제는 그런 기대감으로 좀 바뀌고 있는 거고, 그런 게 이제 그 어떤 데이터가 확 바꿔져 가지고 뭐 바로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런 게 이제 좀 스며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어떤 데이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름에 좀 들어가고 있잖아요. 가을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봤을 때 결국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보고 좀 편안하게 좀 대응하신다고 한다면은 아마 또 이 뜨거운 서머 랠리가 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네, 이 9월에서 첫 번째 금리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도 이만큼 커지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7월 금리 인하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우리에게 서머 랠리를 줄 수 있을지 계속 함께 예의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성공 전략 함께 열어보시죠. 네. 나스닥 역사적 네. 신고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미증시가 좋았다라는 내용은 들으셨겠지만 네. 이게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점도 포인트로 짚으셔야 그렇죠. 합니다. 지금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다우, S&P 500 다 지금 역사적 신고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 지난주까지 봤을 때도요. 우리 증시만 좀 흔들렸던 거지 미국은 계속 고가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우리 증시가 워낙에 이제 미국과 비교해 본다면은 경제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는 주식으로 치면 그냥 뭐 테마주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변동이 나왔던 건데 결국 대전주 가고 있던 거 아닙니까? 다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이 오늘 우리 증시에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걸 주도하는 것들이 결국 반도체와 바이오다라는 건데, 나스닥 종목들의 지금 시장 주도하는 종목들 한번 좀 보시면은 네. 지금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도 이제 사실 지난달 봤을 때 급락이 나오면서 막 우려가 됐던 거잖아요. 지금 벌써 신고가고 지금 1% 정도밖에 잘 안 나거든요. 그러네요. 거의 다 와 있는 거고, 또 다른 걸 보시면은 알파벳 같은 경우도 이제 구글이 새로운 이 AR 공개하면서 그쵸. 알파벳도 지금 신고가를 급등하고 있는 건데, 하나씩 그냥 좀 빨리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부터 이제 엔비디아 알파벳도 신고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TSMC, 네. TSMC도 지금 이 AI 반도체 때문에 실적이 좋아졌다는 얘기 나오면서 지금 TSMC 같은 경우도 급등하고 있는 거고요. 브로드컴도 신고가 급등. 그 다음에 이 브로드컴에 이어서 이제 그 장비 종목인 KLA까지 네. 이 신고가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개만 좀 뽑아왔는데 대부분 이렇게 신고가 급등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바이오 같은 경우도 알테오전 가장 관련 있는 머크가 또 신고가 급등하고 있는 거고, 비만 치료제 알려져 있는 또 일라이 주가가 다 신고가. 그러니까 네. 대부분이 신고가를 넘었거나 아니면 신고가 약간 전이거나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반도체와 바이오이기 때문에 네. 물론 그동안은 어떤 금리 인하 관점이 좀 우려스럽다 보니까는 쉬었지만은 결국 이 금리 인하 관점이 강해진다고 한다면은 이쪽이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단기로만 급등락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초보자들은 이런 쪽에서 대응을 해야 내가 살짝 몰렸다 하더라도 네. 갖고 있으면 올라가는 거지. 그쵸. 어떤 테마 쪽에서 좀 대응하다 보면은 우리가 물릴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물리면 사실 이제 좀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 점에서 지금 대세는 반도체와 바이오 쪽, 지금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오늘 같은 경우도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고 하이닉스 급등하고 있고 네. 이수페타시스, 뭐 하미와 다 올라가고 있는 거 봤을 때 이쪽으로 집중하고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크게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초입 구간으로 보시고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장의 대세 주도 섹터와 주도주를 공략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과연 오늘은 반도체, 제약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 종목은 오늘 정말 특히 잘 갔습니다. DIT고요. 저희가 네. 4월 15일 날 매수했는데 벌써 44%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들이 급등하냐면 네. 펀더멘털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네. 금리나 우려감 때문에 같이 밀렸던 것들 아. 그런 것들이 밀렸다가 이제는 어떤 금리나 관점이 이제 어떤 기대감으로 좀 바뀌다 보니까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한시 공급하고 있는 거고요. 이미 5대 공급했고 지금 추후 구매로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이 하이닉스 장비가 엔비디아 합격을 받고 삼성은 아직도 퀄 통과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 마이크론도 지금 하이닉스와 관련된 그런 장비를 이제 공급받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마이크론 공급 가능성까지 있는 겁니다. 거의 뭐 될 거를 좀 알려지고 있죠. 그런 것 때문에 DIT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좀 상승을 기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ARM 관련해서 공략을 했었는데요. 자람 테크놀로지 네. 5월 13일 매수 이후에 벌써 5% 수익 나고 있네요. 네, 지금 자람 테크놀로지는 이제 한 이틀 된 건데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결국은 AI 반도체의 가장 큰 수는 NPU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애플도 NPU를 만들고 있고 지난주에는 또 이제 아몰딩스까지 NPU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다. 뭐 그런 건데 이미 자람 테크놀로지는 NPU 반도체를 만들어 설계를 다 해서 네. 지금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NPU라는 이 AI 반도체에 있어서 또 가장 먼저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많이 빠진 거죠. 오히려 이제 어떤 금리나 관점이 기대감으로 바뀌게 됐을 때는 다시 또 빠르게 회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람 테크놀로지도 목표가 11만 원까지는 좀 편안하게 좀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보유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마 제일 궁금하실 게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낼지일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 가장 먼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찾아올 반도체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네. 가온 칩스를 가지고 와 주셨는데요. 아니 오늘 반도체가 잘 가는 건 알겠는데 그 안에서도 가온 칩스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너무나 우량한데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고요. 가온칩스 다들 아시겠지만 DSP 기업입니다. 설계한 기업의 그 설계도를 갖고 파운드리 공정에 있어서 어떤 공정을 좀 최적화시켜서 어떤 그 설계 업체와 이 공장, 이 파운드리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기술력이 이제 이나노 반도체의 그 설계를 이제 DSP 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가온칩스가 가장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기술력도 가장 높은데 가장 기술력 좋다 보니까 많이 올라갔던 거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거고 중요한 게 뭐냐면 애플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요. 네. 뇌를 담은 괴물칩, 이 NPU 전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아니 매니저님, 네. 아니 GPU, NPU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NPU가 뭔지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쉽게 좀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가 이제 이 GPU는 엔비디아가 좀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GPU가 이 말 그대로 그래픽 카드인데 AI 전용 반도체는 아니죠. 그러니까 GPU가 이 병렬로 학습할 수 있다 보니까는 AI로 쓰이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AI 학습에는 병렬로 학습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GPU 같은 경우는 원래 그래픽 하다 보니까는 전력 소모도 많고 네. 덩치도 크고 비싸고. 근데 NPU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병렬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능만 있다 보니까는 네. GPU보다 훨씬 싸고 가볍고 또 전력 소모도 훨씬 작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서버는 GPU 만들고 있지만은 우리 개인들이 쓰는 이 온디바이스 AI, 그러니까 기계에 탑재되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 NPU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병렬로 학습할 수 있는 그 반도체인데 NPU가 훨씬 가볍고 전력 소모 적다. 그래서 지금 GPU는 지금 뭐 엔비디아가 거의 뭐 90% 장악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애플, 인텔뿐만이 아니라 지금 거의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 NPU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 새로운 반도체가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이
IP 기업이나 DSP 기업 같은 경우는 새로운 반도체가 나올 때마다 수익을 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새로운 반도체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설계를 또 다시 또 파운드의 공정에 있어서 최적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아지는 거고 매출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결국 이 AI 반도체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IP, DSP 기업들이고 DSP 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또 이나노를 설계할 수 있는 그쵸. 그게 강원칩사라는 거고요. 결국 이 또 삼성 파운드리 디자인 솔루션 파트 1등인데 삼성의 눈빛만 봐도 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삼성 파운드리의 거의 87% 고객사를 가온치스가 다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의 DSP 또 DSP 중에서도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높은 기술력 갖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서 가온칩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온칩스, 이 반도체 업계 사이에서 통역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주가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13만 원까지 갔던 건데 지금 이제 9만 원 안에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상당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DIT도 보셨겠지만 펀더멘탈은 변함이 없는데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에 많이 빠졌다. 네. 결국은 이런 걸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결국 이 금리 인하 관점이 강해진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쌀 때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12만 원까지 전고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7만 8천 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섹터 미증시에 이어서 국내 증시에서도 오늘 좀 긍정적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가장 주가가 매력적인 가온칩스 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셨으니까요. 오전자 꼭 함께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어떤 섹터 공략해 봐야 될까요? 네. 두 번째 공략주 함께 공개해 볼게요. 지아이노베이션 우리가 제약 바이오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스코 부스터를 달고 간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내용인데 네. 금리 인하가 멀어지면 이 부스터가 없어지는 거고 금리 인하가 가까워지면은 이 부스터가 강해지는 겁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부스터가 이제 좀 강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결국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아스코 그 초록 데이터 발표가 있고요. 그쵸. 주말 그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이제 진짜로 이제 이벤트가 시작이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초록 데이터 발표까지도 갈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새로운 데이터들을 좀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도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 지아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중융합 단백질입니다. 이중융합 단백질이 뭐냐면은 이 하나의 항체에 이제 두 가지의 기능 단백질. 그러니까는 하나는 표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이 면역 세포를 좀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단백질을 넣어서 만드는 게 바로 면역 항암제인데 실제 이 GI101이라고 하는 이 이중항체 이중융합 단백질 갖고 임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결과가 이미 이제 어떤 표준 치료에 실패했던 네.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시험을 임상을 했는데 암이 완전히 사라진 완전 간해가 좀 나왔던 거고요. 부분적으로 사라지는 부분 간해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하102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지하102 같은 경우는 약간 쌍둥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하101에다가 제조 방식을 다르게 좀 바꿨더니 이 면역세포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설명을 드릴 때도 우리가 면역세포, 그러니까 면역 그 항암제는 면역력으로 암세포를 이기는 건데 결국 면역력이라는 세포가 더 많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표준 치료 실패 환자들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이미 낮아져 있죠. 그러니까 면역세포만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 면역세포 숫자를 3배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10만 군데를 30만 군데 늘려주는 거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어떤 대표이사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들로 좀 올려 나왔던 건데 이거를 아스코라는 많은 빅파마들이 오는 그 학회에서 이 데이터를 갖고 발표하는 거는요. 그만큼 그냥 우리가 알던 것과 다르게 빅파마들 이런 걸 안다? 당연히 어떤 기술진에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GI102 갖고 지금 3조 원대 기술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가능성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GI 이노베이션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매니저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요. 네. 오늘 제약바이오가 장 초반부터 강했는데 그중에 가장 강했던 HLB가 윗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네. 오늘 새벽에 되면 결과가 나올 텐데 주가 자체가 HLB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사실 그것 때문에 작년부터 H1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세론이 나올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세론이 나왔을 때 급락이 나오잖아요. 네. 그때 매수 기회다. 왜냐면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좀 변동이 있습니다만 결과 나왔을 때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이 미국 FDA, 그 의료시장이 가장 큰 곳이거든요. 네. 거기서 어떤 그 항암제로서 승인을 받았다. 국내 최초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K바이오에 대한 위상이 더 커질 것 같은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좀 많이 올라가겠습니다만 이미 충분히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HLB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 다만 새로 나왔을 때 매수 기회가 되는 거지 그쵸. 그게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간암 치료제로 승인 받는 거고요. 이게 지금 정증 확대가 되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좀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지금 이 지아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5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네. 지금 이 지아10이 기술적인 가치를 봤을 때 저는 1조 원은 충분히 가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목표가는 18,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12,0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 지아 이노베이션까지 가격 전략 저희 함께 확인해봤고요. 네. 오늘 오후 4시에 함께 한다면 네. 공개 방송까지 함께 할 수 있잖아요. 4시에 무료 방송 있는데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이 좀 시작되는 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오늘과 내일만 또 잘 사두면 아마 정말 이 5월 말과 6월 달까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시황과 종목 말씀을 드릴 거니까는 어떤 종목을 가져가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4시부터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4시에 있는 무료 공개 방송 많이 함께 참가해 주시고요. 오늘도 최현동 매니저님과 함께 성공 전략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